끝으로 6번째 인태현 자영업비서관. 여기서 일단 자영업비서관이라는 건 기존에 청와대에 없었기 때문에 예. 초대로 이제 신설된 비서관 직제입니다. 바로 지금 그 전에 있었던 그 최저임금이랑 모든 것과 맞물려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가장 중요한 비서관 자리가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 입성하시면서 전 뭘로 봤냐면 일자리 비서관이었어요. 일자리 비서관을 신설해서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고 근데 지금 일자리가 너무 힘들어져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일자리가 힘든데 최저임금 문제랑 아까 최 교수님 분석해 주신 대로 꼬이면서 소상공인들이 들고 일어났단 말이죠. 사실은 굉장히 좀 어떤 배신감, 거부감, 반발감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났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청와대에 두고 대통령이 경청하고 해법을 내겠다. 이 자영업 비서관 자리 직제 신설의 의미라고 보고요. 실제로 이제 인태현 이 비서관에 지금 임명된 인물이 자영업자 출신이에요. 인천에서 30년을 30년 동안 자영업자 출신이고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장사를 해봤습니다. 가장 최근이 옷장사. 그 전에는 또 이제 시장, 재래시장에서 여러 가지 장사들을 이제 전전했던.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본인이 상인의 권리를 좀 중소상인의 권리를 찾아보고자 고 노회찬 의원과 이 카드 수수료 인하 운동을 벌였어요. 이게 2007년부터니까 한 10여 년. 어찌 보면 상인으로 살아오다가 생활 속에서 절박감을 느껴서 뭔가 이제 시민운동과 비슷한 하나의 권리 투쟁을 했는데 그것이 꽤 반향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지금 이제 청와대에 들어가서 대통령에게 내가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직보하겠다. 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태현 비서관 얘기를 계속 해주셨는데 얘기를 좀 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태현 비서관의 첫 과제는 아무래도 이 최저임금 문제가 될 텐데 임 비서관 최저임금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대화를 좀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불복 투쟁을 얘기하고 있는 그 중소자영업자들의 생각을 먼저 정확히 좀 들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짐작은 하고 있고 그 이유는 알고 있지만 그 동기는 제가 잘 알고 있죠. 왜 그러는지. 왜 그러는 건데요? 기본적으로는 그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부분에 대한 피해의식이 있잖아요. 구조적인 어려움에 이 중소자영업자들이 처해 있거든요. 한 1,000만 명 정도가 일하고 있는 시장에서. 그러면은 최저임금을 인상 안 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냐. 이 문제를 놓고서 이제 저는 대화를 좀 해보고 싶은 거죠. 현장을 찾아가서 나도 30년 해봤는데 이렇게 대화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이 대화의 목적이 설득이냐 아니면 듣고 나서 정책을 반영하겠다는 건 이것도 참 궁금합니다. 뭐 저는 둘 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분이 직접 자영업을 해봤잖아요. 30년 동안. 그리고 이분이 중소상인 자영업 총연합회 회장까지 했어요. 그러면 연합회 회장까지 했으면 거기에 오신 분들은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이분이 누군지를. 어떤 활동을 했는지도 다 알 거고. 그 진정성을 저는 믿어줄 거라고 봐요. 거기서 와서 대화하겠다고 하는데 그냥 한 번도 이런 일 안 해본 사람이 오는 것과 실제 이런 일 했었고 본인들의 대표로 일했던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하면 그래도 진정성 있게 들어는 주겠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인태현 신임 비서관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것 때문에 화가 난 건 맞다. 근데 사실 이제 이거를 우리는 당장 그렇잖아요. 그 근시안적으로 보면 내 앞에서 돈이 얼마가 나가고 얼마가 들어오고 이것만 봐요. 사실은. 그리고 그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뭐냐 하는 부분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걸 이제 인태현 비서관은 구조적인 문제에서 볼 필요는 있다고 지금 주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최저임금이 올랐기 때문에 그게 뭐 영향을 미쳤죠. 당연히 영향을 안 미쳤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거보다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프랜차이즈에 나가는 뭐 그런 얘기, 뭐 수수료, 카드 수수료, 그다음에 임대 수수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인은 보시는 것 같아요. 그걸 아마 먼저 듣고 그리고 나서 본인이 이런 방법을 해결하면 어떨까라고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중소상인들이나 이제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당장 수치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얼마를 남기고 내가 얼마를 벌었느냐 한 달 동안 이게 가장 중요한 이슈 아니겠습니까? 또 임대 수수료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금방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최저임금은 즉각적으로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당장 돈 얼마 더 줘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내 돈의 일부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거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실 수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일정 부분 이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부분들을 아마 설득하는 과정을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설득을 하고 나서 이분들의 좀 화를 잠 재운 후에 실제적인 그 정책으로 좀 가야 할 텐데 이게 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화를 잠재운 후에 실질적인 정책으로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병행해서 풀려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왜냐하면 화를 잠재우기 위해선 잠재우기 위한 카드가 필요한 거죠. 물론 이제 아까 최 교수님 말씀처럼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한 가지 효과는 있어요. 그 업을 아는 사람이 직접 찾아가서
오픈 마인드를 하고 그 얘기를 들어줬을 때 예. 아, 우리 이야기를 진지하게 경청하고 들어주는구나 만으로도 소통이 제대로 되는구나. 우리의 요구를 이해했구나.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소통이 되는구나. 우리를 내치지는 않는구나 하는 것으로도 마음이 누그러질 수는 있지만 예. 지금 본질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거래의 세계로 들어가면요. 상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아까 당장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피해의식이 상인들은 굉장히 놀라운 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예. 왜냐하면 10년, 20년 사업한 분들은 예. 지금 이게 내가 한 번 돈을 내면 끝나는 것인지 구조적으로 계속 이 돈이 나갈 것인지를 예. 이론적으로 설명하지 못해도 다 체감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심지어는 정부 정책이 이렇게 움직이면 경기가 어떻게 가겠구나 하는 것도 예. 이분들이 말로 설명은 못하실지언정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상인들이 더 이 경제의 흐름을 잘 알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다 열려 있어야죠. 설득을 하는 부분도 설득을 하지만 정부가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설득을 하지만 또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정부가 밀어붙일 수 있는 선이 아니구나. 예. 그러면 역으로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책에 반영해서 최대한 보완하고 개선을 해서 여러분들의 입장도 고려된 정책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정도의 권한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께서 일자리 정책 비서관만이 아니라 이제는 자영업 비서관을 신설했으니까 예. 권한을 위임할 필요도 있다. 그렇다면 어떤 정책을 가지고 대통령이 예. 최종적으로는 제가를 하겠습니다만 이분이 뭔가 역할에서 반영되는 정책이 1호, 2호, 3호 나오게 될 때 실제로 이제 중소상공인이나 맞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이분의 역할을 충분히 인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뭐 멀지 않아서 인태현 비서관과 함께 또 문재인 대통령 광화문을 또 들려서 얘기를 듣는 그러실 시간을 수 가질 있죠. 수도 있을 것 같네요.